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바뀌는 오피스 버전이 2010에서 2016으로 바뀌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예시 문제가 상공회의소에서 컴마를 1급, 2급, A형, B형으로 나와 있어서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는 건 따로 없고 문제의 순서만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요, 2020년에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형대로 문제를 풀고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그 부분만 좀 더 익혀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바뀌는 거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조금 헷갈린다 정도이지만, 기출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풀어보시다 보면 거기서 거기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B형, 엑셀, 액세스 이렇게 나눠서 좀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번이요. 원래 2020년 문제, 아니 2010 버전에서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부분에 기본 작업 1번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가 빠지고, 외부 데이터는 3번에 1번 피벗 테이블 할 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가져오는 그 문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예전에 2007 버전일 때 항상 3번에 1번은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 했거든요. 그 부분들이 조금 수정된 것 같습니다. 자, 1번을 보면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했는데, 고급 필터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떠올라야 되는 게 뭐야?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조건이 나온다고 하면 isBlank or median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먼저 보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O 함수가 써졌으니까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보니까 조건들이 뭐예요? B3, T31 영역에서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아? 이게 A 조건이 되겠네요. 그쵸?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아? 이게 A 조건이고, 그 다음에 B 조건이랑 이어진 게 거나 혹은 또는 이거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앞에 O 함수가 오겠고 B 조건이 오겠죠. 6월 9일이 빈 셀인 행이야? 이게 B 조건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isBlank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입니다. 블랭크. 빈칸입니까?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6월 9일 셀을 선택해서 얘가 isBlank니? 라고 했을 때 값이 없으면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죠. 그쵸? 그럼 isBlank는 해결이 됐고,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아?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출석수가 얘의 사랑반 김영서의 출석수가 이 전체의 미디언 중간값보다 작아? 이게 A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조건, B 조건을 한꺼번에 쓰면 되겠죠. 조건을 어디다 쓰라고 했냐면 V3, V4 V3, V4니까 여기에 조건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급 필터 만들 때 조건의 범위가 넓으면 필드명을 쓰고 성별이 남이야, 직급이 부장이야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두 칸만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true, false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조건이라고 쓰고요. 조건이라고 쓰고 는 5월이라는 함수를 열어서요. 우리는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정확한 조건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쵸? 첫 번째 조건 A형의 조건이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아? 그러면 김영서의 출석수가 작아? 뭐보다? 출석수의 중간값, 미디안 함수를 써서 출석수의 범위를 넣어주되, 나 밑으로 잡아 당겨야 되니까 우리는 F4를 씌웁니다. 그쵸?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내가 이 범위가 왜 F4가 씌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엑셀 기초 다지기 영상들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에 영상, 앞에 기출문제들을 조금 더 보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A 조건이고, 컴마. 두 번째는요, isBlank야? isBlank니? 뭐가? 6월 9일이. 이렇게 해서 isBlank 가로 닫고, O 함수 가로 닫으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우리는 조건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얘는 false지만 잘라 내리면 여기 true에 해당하는 애들이 필터링이 돼서 나오는 게 고급 필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X3셀부터 표시해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표에서
이렇게 범위를 안 씌워줘도 되는데 이제까지 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고급. 그러면 이 전체가 선택이 되고 조건 범위는 V3부터 V4야. 엔터.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때 우리는 여기 X3셀부터 갖고 와줘 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뿅 갖고 와지겠죠. 그쵸? 그러면 6월 9일이 빈칸인 애들이지만 얘는 출석수가 중간값보다 작은 애들만 또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2번은 조건부 서식이잖아요. 조건부 서식은 생각나야 될 게 뭐? 주어진 범위에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하는 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라고 했냐면 이 필드를 제외한 여기 데이터 값이 범위가 된다 라고 많이 했어요. 그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조건부 서식이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봅시다. 이 3부터 S31이라고 있어요. 얘는 범위가 이렇게네요. 이 3부터 S31까지 여기네요. 범위가. 얘는 조금 틀린 겁니다. 이 어느 거랑.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해당 열 번호가 홀수야? A 조건입니다. 그쵸? 그러면 열 번호가 홀수야? 이게 A 조건인데 이면서 그리고 이거니까 AND 함수로 연결됐겠죠. 그쵸? 그러니까 밑에 보면 AND 컬럼 is odd months라는 함수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AND 함수 안에 컬럼을 써야 되고 열 번호를 갖고 오기 위해서요. 그쵸? 그러면 컬럼에 값을 집어넣으면 열 번호를 갖고 오고 is odd. 이게 홀수니?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되겠죠? 이게 A 조건이고 홀수이면서 ES, S3의 영역의 월이 홀수인 열 전체에 대하여 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ES, S3 영역의 월이 또 홀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is odd 함수를 써서 months라는 함수를 집어넣고 날짜를 집어넣는 게 우리가 만들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김유준에 해당하는 값을 연습이니까 여기 위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김유준에 해당하는 색깔을 바꿀까요? 김유준에 해당하는 A 조건, B 조건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조건부 서식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A 조건이 뭐예요? A 조건, B 조건 이렇게 쓰고 A 조건, B 조건은 AND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해당 열 번호가 홀수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선택하고 우리는 지정할 건데 내가 선택한 얘의 열 번호가 홀수니?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는 컬럼 내가 선택한 얘의 열 번호가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열 번호가 나올 거잖아요. 5가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is odd니? 홀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쵸? 이게 A 조건이고 그리고 얘는 우리는 이제까지 행 전체를 할 때는 어떻게 걸어줬어요? 어디에 달러를 걸어줬어요? 행 전체를 지정할 거면 우리는 영어의 달러를 걸어줬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얘는 지금 뭐예요? 열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숫자에 걸어줘야 돼요. 왜? 옆으로 당길 때 F, G, H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요 숫자를 걸어주는 게 우리가 조건부 서식 할 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B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B조건은 이 3부터 얘네들의 월이 홀수니?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months라는 함수를 써서 얘의 달을 갖고 오되 얘도 어떻게 걸어줘요? 영어는 풀어주고 숫자는 묶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얘의 값이 is odd니? 요렇게 돼야죠. 그쵸? 그쵸? 그래서 얘네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애들만 표시가 되게 지금 이거 뭐 다 true로 나오는데 AND라는 함수를 써야죠. 그쵸? AND라는 함수를 써서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게끔 이거는 밑으로 당겨지는 게 아니라 이 값들이 옆으로 바뀌면서 바뀌는 거니까 밑으로 당기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지금 A 조건, B 조건에 해당하는 이 조건을
이 범위 안에서 해보자고요. 이 S부터 어디까지? S31. 자, 조건부 서식은 주어진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홈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리고 이거는 자동 완성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는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 is odd니 가로 열고 컬럼 가로 열고 뭘 집어넣어요? 얘의 값이 F4 땅. 그쵸? 옆으로 바뀔 때 영어가 풀려야 되니까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요. 엑셀 기초 다지기에 절대로 변하지 마. 절대 참조 부분을 꼭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시험 보러 가시면 안 돼요. is odd 가로 열고 months라는 함수를 집어넣고 가로 열고 똑같죠? 얘의 값을 기준으로 F4 가로 닫고 months 가로 닫았죠? is odd 가로 닫았죠? and 함수 가로 닫았죠? 요렇게 해주셔야죠. 그쵸? 자, 일단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는지 봐야죠? 채우기 색을 노란색 서식에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참일 때 확인. and 컬럼 번스 함수의 가로 번스 함수의 가로를 닫고 and 함수의 가로 이렇게인가? 번스 함수의 가로를 닫았어. is odd니 가로 열고 번스의 가로를 닫았어. is odd의 가로를 닫았어. 뭐가 틀렸나요? 확인. 가로를 닫는 게 맞는데. 자, is odd 컬럼 이 3셀 is odd months의 가로를 닫아 is odd의 가로를 닫아 and의 값을 닫아. 맞는데? 이 함수에 대해 너무 많은 인수를 입력했대. 뭐가 잘못됐죠? 이 3이 is odd 컬럼 months 틀린 게 없는데? 왜 그러지? 컬럼 is odd months 이 3부터 S31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소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는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 is odd니 가로 열고 컬럼 가로 열고 얘에 해당하는 값 가로 닫고 컬럼의 가로를 닫고 is odd의 이걸 빼먹었네. is odd의 가로를 닫아줘야죠. 그쵸? is odd 여기 아까는 저기 컬럼의 가로만 닫고 is odd의 가로를 안 닫았어요. 열었어. 다시 months라는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얘를 F4 months 닫고 is odd 닫고 and 닫고 이렇게 돼야죠. 자, 아까는 여기에 가로를 하나뿐이 안 닫았어요. 컬럼의 가로뿐이 안 닫았는데 일단 결과를 볼게요. 서식을 눌러서 채우기 효과 확인 그쵸. 이렇게 돼야죠.
아까는, 그러니까 가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3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4분, 5분 만에 풀어지네요. 그래서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뜨면 재빨리 지우고 다시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건부 서식은 또 해결됐고요. 3번,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기를 설정하라고 했는데 문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E4부터 T31, E4부터 T31까지 뭐 하라고 했냐면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컨트롤 1을 눌러도 되고요. 보호에 잠금과 숨김을 같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트 보호 같은 거 한꺼번에 해준다고 했잖아요.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고 시트 보호 해제는 아무는 지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서식에서 시트 보호를 누르되 체크하고 뭐예요?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선택은 허용하고 셀 서식은 일단은 빼야겠네요. 그쵸? 빼고 시트 보호 해제 아무는 지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 확인. 그 다음에요.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보기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를 하되 어떻게 해요? B3 T31 00만 B3부터 T31 00만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00만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인쇄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네요.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B31, T31 00만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했잖아요. 페이지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B3, T31 00만 1페이지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그쵸? 정답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니까요. 감옥에 새로운 문제, 개정 문제, 정답. 요렇게 그냥 둬야 될지 페이지 나누기를 꺼도 될지 그 부분이 헷갈려서 보는 겁니다. 요렇게 해놨네.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아, 실수 연발이네요. 실수 연발. 그쵸? 문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여기는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왔잖아요. 저처럼 하면 그냥 시험 망치는 거네요. 그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저 학생들한테 항상 이 기본 작업 2번 문제대로 하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은 너무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와서 하셔야죠. 그쵸? 자, E4부터 E4부터 T31까지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셀 서식에서 보호에 체크하고 어쩐지 그 다른 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홈에서 서식에서 시트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만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고요. 그게 2번까지잖아요. 그쵸?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디까지요? 얘를 이렇게 당기고 얘를 잠깐만요. 자, 얘네들을 이렇게만 딱 200만 표시되도록 B3부터 T31까지만 표시되도록 나누기 구분선을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얘네들을 더 당기면 이게 2페이지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셀에 맞춰서 이렇게가 아닌
얘네들을 1페이지로 다 수렴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꺼놓는 게 아닙니다. 기본으로 해놓는 게 아니라 여기 미리 보기 상태로 해 놓으셔야 돼요. 왜? 문제의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기본 작업 1번이 해결이 되고요. 계산 작업이요. 계산 작업은 동일합니다. 계산 작업은 1번부터 5번까지 6점씩 5문제가 동일하게 나오고요. 배열함수 2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 함수 문제 2문제, 사용자 정의 함수 1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1번이요. 컨캐티네이트 함수와 브이룩업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요. 컨캐티네이트 함수를 내가 몰라. 그러면 일단 써보시면 되겠죠. 컨캐티네이트 그랬더니 여러 텍스트를 한 텍스트로 조인시킵니다 라고 돼 있고, 문제에 보니까 구분과 성별을 갖고 와서 가운데 빼기를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코드를 기준으로 구분이랑 성별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브이룩업을 써서. 그리고 정확한 값을 갖고 와서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앰퍼센트를 써서 문자들을 연결했지만 여기 컨캐티네이트 함수를 보니까 여러 텍스트를 한 텍스트로 조인시킨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텍스트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잘생긴 텍스트 2 이미남 텍스트 3 만만세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합쳐주는 게 컨캐티네이트 함수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남의 대신은 빼기를 넣으면 되겠죠? 왜? 여기에 지금 앞에 있는 가 기본형 빼기 여자, 그러면 코드에 해당하는 구분, 그 다음에 성별 이렇게 오면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 잘생긴 애 브이룩업을 써서 BM에 해당하는 구분값, 만만세의 코드를 써서 성별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와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시면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되겠네요. 잘생긴을 쓰고 VL 탭 BM에서 그쵸? 나는 이 표에서 찾을 겁니다.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2 F4를 걸어줘야죠. F2가 아니라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컬럼 인덱스 넘버는 두 번째 있죠? 내가 선택한 표 위에서 두 번째가 구분이잖아요. 0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2가 백이니까 요렇게 넣어주셔야죠.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아니면 브이룩업을 써서 BM에 해당하는 구분을 먼저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컨캐티네이트 함수를 쓰고 빼기를 쓰고 요렇게.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만만세에 해당하는 성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이 코드에 컬럼 인덱스 넘버가 두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면 돼요? 세 번째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얘를 복사를 하셔도 돼요. 컨트롤 C 만만세 자리에 2가 아니라 3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기본형 빼기 남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1번은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앰퍼센트를 써도 마찬가지겠죠? 브이룩업을 갖고 와서 앰퍼센트, 그 다음에 문자열 집어넣고 앰퍼센트, 브이룩업.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자, 2번은 인덱스와 매치 함수예요. 인덱스랑 매치 함수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요, 이 인덱스와 매치가 들어간 문제들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풀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인덱스 매치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한 문제 맞췄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인덱스는 내가 선택한 이 범위에서, 내가 선택한 영역에서 3,3이라고 해. 그러면 BW를 갖고 오는 거고요. 2라고 해. 그러면 SM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범위를 넣어줘서 내가 2를 갖고 와 라고 하면 선택한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 둘, 두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배열로, 어레이로 기준으로 해서 값을 갖고 오기도 하지만, 인덱스는요, 레퍼런스, 참조 영역을 넣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행열값 순으로. 그래서 내가 13100을 갖고 와 라고 했을 때는 행으로는 하나, 둘, 두 번째, 열로도 하나, 둘, 그러면 2,2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만약 얘의 값을 갖고 와 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행으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4,5를 넣으면 이 좌표에 해당하는 28,400원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렇게 써서 왜? 결과가 가입 금액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쵸? 가입 금액을 갖고 오는 거니까. 그런데 딱 봐도 매치 함수는 상대 위치값을 갖고 오는 거니까 이 코드는 정해져 있고 BM, SM, VW, SW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이거에 해당하는 이 코드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값 1, 2, 3, 4를 찾고요. 그 다음에 가입 나이를 보니까 0세, 10세, 20세, 30세, 40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세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디? 20이랑 30세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야 돼요? BM이니까 1, 하나, 둘, 셋,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도 이거에 해당하는 매치 함수를 써서 각 나이에 해당하는 얘의 위치값 1, 2, 3, 4, 5, 6, 7, 8 이렇게 따져서 상대 위치값을 갖고 오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요. 우리는 어레이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 이거 값이 두 개 행렬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로 넣어주시되 나는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걸어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로우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BM, SN, SW, BW 얘를 갖고 와야 되니까 우리는 매치 함수를 써서 이 BM 코드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 값을 찾아오면 되잖아요. 여기서. 근데 주의할 점은 뭐?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걸어줘. 그 다음에 얘는 정확한 값이죠? 0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로우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매치 함수를 써서 컬럼 넘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뭘 기준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근데 나이는요, 우리가 V룩업, H룩업 쓸 때처럼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쵸? 얘의 값을 집어넣을 건데, F4. 그런데 얘는요, 보다 작음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15세면 10세와 20세 사이에 10세로 속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다 작은 값, 옵션 값으로 1을 넣어주는 거예요. 매치 함수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에 가로를 닫으면 각각의 좌표에 해당하는 가입 금액을 불러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인덱스와 매치 함수는요, 이렇게 나온 문제들이 앞에 여러 가지 기출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4번은 배열함수네요. 그쵸? 그러면 3번을 보니까 표일의 가입 나이와 나이를 이용하여 나이대별 가입자 수. 그런데 함수를 보니까 프리퀀시라는 함수가 써졌죠. 그쵸? 프리퀀시는 상대, 우리 그 선거할 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10대, 20대, 30대, 40대 투표율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거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함수 할 때 배열 공식을 써서 하는 거는 그냥 써서 하면 되지만 프리퀀시라는 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 시작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프리퀀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수분포를 구할 때요. 그러면 데이터 어레이라고 했으니까 각 친구들의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라고 했고 각 친구들의 범위를 데이터 어레이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10세, 20세, 30세, 40세 얘의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가로 닫고 배열 함수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한 방에 뿅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0일 때 미가입, 7일 때 07명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전 같으면 0일 때 0명, 7일 때 07명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왜요? 그냥 하면 되니까 여기서 텍스트 함수를 써서 얘의 값을 기준으로 value 값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00명으로 표시하려면 00명이라고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00명이 되고 밑으로 당기면
07명이 되겠죠. 그쵸? 샵명, 샵샵명 이것처럼. 그래서 0일 때 0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1의 자리에 0을 표시해줘.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요 0일 때 미가입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다르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 문제를 처음 이건 새로운 유형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이렇게도 쓰네 라는 걸 새롭게 익혔네요. 그래서 텍스트 함수를 쓰되 텍스트 함수를 써서 value 값을 갖고 오대요. value 값을 갖고 오되 포맷 텍스트에 조건식으로 나눠서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포맷 텍스트에 큰 따옴표 형식으로 문자 열이니까 불러오되 대괄호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값이 0보다 크다면 어떻게 표시를 해줘요? 00명, 00명으로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미콜론이요. 미가입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이 조건에 앞에 조건에 만족을 하면 00명으로 표시를 하되 근데 만약에 만족을 못한다 라고 하면 미가입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엔터를 치면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배열함수에서 해야 되니까 여기다 다시 써보면요. 여기 앞에다가 텍스트 함수를 쓰고 제일 끝으로 가서요. 컴마. 자, 큰 따옴표 열고 대괄호 열고 조건을 준다고 했죠. 0보다 클 때 대괄호 닫고 어떻게 한다고요? 00명으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 조건이 아니면 미가입으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했죠. 그쵸? 가로 닫고 근데 주의할 점은 뭐? 배열함수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 문제를 풀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잘생긴 이민한 블로그에요. 올려놨어요. 정리하면서 이 부분 다시 공부하면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컴활 참고 자료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요. 자, 4번 넘어갈게요. 4번은 average if error라는 함수를 써서요. 배열 수식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열 수식이네 기본 함수 안에 if가 들어가 라고 생각을 하면 함수 두 개가 끝났고 if error라는 함수는 뭐예요? 내가 값을 구했는데 오류가 발생을 하면 오류 값을 집어 넣어주겠다. 그 값이 값이 있으면 그 값을 갖고 오되 만일에 오류라면 내가 넣어준 오류 값을 갖고 와 라고 하는 게 if 에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average if로 일단은 배열 함수를 먼저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조건이 몇 개니 서부터 따져야 되잖아요. 가입 나이, 코드, 가입 기간을 이용하여 그러면 코드가 있고 나이가 있고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냐면 평균 가입 기간을 구하는 겁니다. 그쵸? 가입 기간. 그러면 얘네네요. 그쵸? 얘네가 범위가 되는 거고 또 뭐가 돼요? 조건이 코드가 BM이야? 나이가 얘네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한번 써봅시다.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이니까 에버리지 안에 if가 들어가 조건이 두 개니까 열었다 곱하기 열었다 컴마 범위인데 가입 기간의 범위가 들어가야겠죠.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길 거니까 F4 if 가로 닫고 에버리지 가로 닫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코드가 BM이야 BW야 이걸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니까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BM이니? 자, 요 부분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밑으로 당길 때 W, SM, SW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옆으로 당길 때는 빈칸. 그러면 영어는 묶어주고 숫자는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가입 나이가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얘네가 F4 여기는요 조건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조건이요. 0세야, 20세야, 30세야, 40세야 이게 아니라 0세부터 20세 미만, 20세에서 30세 미만, 30세에서 40세 미만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하나 더 와야 돼요. 그래서 0세 이상이에요. 내가 선택한 범위가 크거나 같다 0이야? 이 조건이랑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이 범위가 작아 20이야? 요거랑 두 개가 되었죠? 그쵸?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요거부터 따집시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얘가 크거나 같다 얘니? 라고 일단 한번 물어봐주고 나는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길 거잖아요. 옆으로 당길 때 20세, 30세 얘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하고 밑으로 당길 때는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숫자는 묶어주고 영어는 풀어주고 자 조건 하나만 했어요. 요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 왜? 0세부터 20세까지가 같은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 조건을 하나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를 한 번 더 해줘야죠. 범위는 같습니다. 범위는 나이가 같지만 컨트롤 시프트 방향 이렇게 F4지만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얘가 됐으니까 자가 얘보다 얘가 돼야죠. 그쵸? 얘도 어떻게 걸어줘야 돼요? 밑으로 당길 때는 변하지 말아야 되고 옆으로는 변해야 되니까 숫자는 묶어주고 영어는 풀어주고 요렇게 해주셔야겠죠. 자 일단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면 자 div 오류가 나는 이유는 뭐요? 여기에는 값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f error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31세부터 40세까지는 미가입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식에서 뭐 하면 돼요? if error라는 함수를 써서 제일 끝으로 가서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해. 이렇게 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값이 있으면 똑같지만 값이 없는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쵸? 4번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그쵸? 왜냐하면 조건이 3개에 들어갔잖아요. 이제까지 우리는 조건 2개까지만 계산을 했는데 배열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서 0세 이상 20세 미만까지 20세 이상 30세 미만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조건이 3개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자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 어떻게 해요? 사용자 정의함수네 Alt F11 삽입의 모두를 열어놓고 퍼블릭 펑션을 쓰자고 했잖아요. 퍼블릭 펑크션 fn 가입 상태 가로 열고 가입 기간 컴마 미납 기간 얘네들은 필드명으로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건을 따지면 되겠죠. 문제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 그러면 조건이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야?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조건이고 맞다 맞아 라고 하면 해지 예상으로 그 FN 가입 상태가 나오면 되고요. 그쵸?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인 경우 미납기간이 가입기간보다 작아? 이 경우에 미납기간이 0이면 정상, 미납기간이 2이면 휴먼보험, 그 외에는 미납기간과 계열 미납을 연결하여 표시라고 했네요. 그쵸? if와 연결 연산자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 요거는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나요. 그냥 조건의 하나니까. 그런데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납인 경우에 미납기간이 0이야? 라고 물어봐서 그러면 미납기간이 0인 경우에 정상이라고 해야 되고 미납기간이 2보다 커? 라고 하면 휴먼보험 그 외에는 미납기간과 계열 미납을 연결하여 표시해 1개월 미납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요 뭐 어떻게 써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써봅시다.
자, if라는 함수를 써서 일단은요, 하나부터 합시다. 그냥 문제대로 합시다.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야? 미납기간이 크거나 같다 가입기간 이상이니? then 그러면요, 우리는 fn 가입 상태를 뭐라고 해준다고요? 해지 예상.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그쵸? else를 쓰고요. 그 다음에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인 경우에 자, 그러면요.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납이 그래 else인 경우에 그쵸? else인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미납기간이 0이야? if 만약에 미납기간이 는 0이야? then 이렇게 했을 때 미납기간이 0이야 라고 했으면 정상이라고 쓰고 fn 가입 상태는요 는 정상이라고 쓸 거고 else if 여기에 또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else if fn 가입 상태가 정상이야 라고 했고 자 미납기간이 2초가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납기간이 초과야? 크다? 이보다? then 이렇게 돼야죠. fn 가입 상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휴먼 보험 그 외에 else 그 외에는 fn 가입 상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납기간과 개월 미납을 연결해서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하면 돼요? 미납기간을 불러오고 여기에 연결연산자를 써서 뭐 하면 돼요? 개월 미납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and if 여기도 and if 이렇게 조건 안에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일단 해지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미납기간이 0이면 정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보다 많으면 휴먼보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납기간에 개월 미납이라는 값을 더해서 표시하도록 Alt Q 조금 헷갈리네요. 그쵸? 그래서 사용자 정의 가입 상태를 열어서 가입 기간을 넣고요. 탭 미납 기간을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휴먼 보험인지 몇 개월 미납인지 뿅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미납이 없으면 정상이고 이렇게 따져서 미납 기간을 기준으로 몇 개월 미납인지 휴먼 보험인지 요거를 따지겠죠. 보험사에서 이용하는 건가 보네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코드가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대로 했습니다, 문제대로. 그래서, 그다지 사용자 정의 함수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처음 해보기 때문에, 헷갈리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앞에 기출문제를 보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스스스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조금 생각은 할지라도. 아시겠죠? Alt Q.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산 문제 5문제가 풀리고요. 자, 문제 4번. 자, 문제 4번. 분석 작업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에서 얘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유형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부 관리 CSV의 데이터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원본 데이터는 구분기호, 쉼표, 분리 이거는요 우리가 1번에 1번 하는 것처럼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 CSV 요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피벗 테이블로
요거 아닐 것 같은데.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출석부 관리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되 원본 데이터는 구분, 기호, 분리되어 있으며 내 데이터의 머리글을 표시하시오. 학년, 반, 성별, 이름, 출석, 열만 갖고와 데이터 모델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 자, 얘는요, A3셀부터 갖고 와야 되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 그 다음에 엑셀 파일 확인. 우리의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인데 엑셀 CSV 파일을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있지? 잠깐만요. 유저 바탕화면 문서 폴더 안에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구글 드라이브로 못 찾겠네. 그냥요 바탕화면에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어디 있어요? OA 폴더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 일단은 복사를 해 놓을게요. 출석부 관리 다시 C에 유저의 핸들러의 데스크탑 모든가 출석부 관리 확인. 얘는 외부 데이터가 아니라 CSV로 갖고 와볼게요. 다시 바탕화면 출석부 관리 가져오기. 이게 2016으로 바뀌면서 그냥 요렇게 해서 그냥 갖고 오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원본 데이터 구분이 쉼표로 분리되어 있고 데이터의 머리글 형식 데이터 변환 여기서 갖고 와서 내가 필요한 거는 학년 얘는 지우겠습니다. 얘는 필요 없고 열 제거 학년, 반, 성별, 이름 성별, 이름, 출석수 얘네는 지워볼게요. 제거 얘도 제거 자, 필요한 것만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여기 있네요.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고 우리는 표 형식이 아니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왜? 우리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컬럼에 해당하는 얘네 값이 들어오는데 얘네 값이 들어오면 잘못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의 필드 값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얘네는 일단 지우고 삭제. A3셀을 선택해서 데이터에 CSV 출석부 관리 가져오기 구분기호 자, 여기서 우리는 편집을 해줘야 되니까 데이터 변환을 누릅니다. 그리고 학년 반 제거 학년 반 성별이 먼저 와야 되니까 성별 이름 제거 출석수 요렇게 갖고 오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게 돼야 돼요. 머리글
내 데이터의 머리글을 선택.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여기 있네요. 그쵸?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닫기 및 로드에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A3셀 확인. 그러면 여기 있는 필드명이 이렇게 뿅 들어와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는 피벗 테이블이랑 똑같네요. 이제 헤맸네요. 자, 학년을 행으로, 그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별이 열로, 남녀. 그 다음에 뭐? 출석수의 평균, 반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학년 밑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반이 학년 밑으로. 그 다음에 평균 출석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학생수, 이름이 카운트로 돼서 개수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집어넣을 때, 뭐야? 평균 출석수니까 얘를 눌러서 가피드 설정에 평균으로 바꾸되 살짝 보자고 했어요. 여기는 전부 다 숫자로만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요 소수점이 나오면 우리가 고쳐주시면 되겠죠. 가피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숫자에 소수 자릿수 없음 확인 이렇게 뿅 바뀌고요. 그 다음에 학생수는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학생수 개수 이름 그쵸? 그런데 개수 이름이 아니라 얘의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피드 설정에서 개수 이름이 아니라 학생수로 바뀌게 되겠네요. 학생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와서 했고요. 그쵸?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개요 형식으로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디자인,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거네요. 보고서의 개요 형식으로. 그럼 이렇게 함께 들여쓰기가 되잖아요. 그쵸? 들여쓰기가 됐고, 그 다음에 출석수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가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 숫자 범주,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했고, 이름 필드는 개수로 변경한 후 학생수로 변경했고, 빈 셀은 별로 표시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빈 셀에 별로 표시 확인. 이렇게. 그러면 문제대로 하니까 되네요. 그쵸? 8, 11, 13, 10, 7, 7 그리고 별 앞에 붙어 있고 10, 45, 7, 35, 9, 80.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되면 우리는 피벗 테이블을 만든 거잖아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부분은 유형별로 조금 익히시고 갖고 오는 방법들을 연습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게 10점이고 분석 작업이요. 얘는 삭제가 돼야 되겠네. 왜 새로운 걸로 갖고 와버렸지?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갖고 와야 되는데, 그쵸? 아까 이거 실수한 건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렇게 돼버리면 멘붕이 오겠네요. 그쵸? 자, 다시 한번 갖고 오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에 CSV, 출석부 관리를 갖고 오되, 데이터 변환을 눌러서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되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합니다. 그쵸? 이거는 지우지 않을게요. 닫기 및 로드에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그러면 여기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인데, 기존 워크시트에 분석 작업에 A3셀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불러줘야겠네요. 그죠? 요렇게 불러오고, 그래야지 여기 분석 작업 1번에 그려지잖아요. 지금 저는 셀 워크시트에 갖고 왔나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아까 지우고 얘를 선택을 하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나 본데요. 그래서 요렇게 갖고 오는 걸로. 그래서 분석 작업 1번에 얘가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분석 작업 2번으로. 분석 작업 2번. 뭘 하라고 했냐면, 원래는요, 1번, 문제 3번에 2번이 매크로를 만드는 문제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매크로가 없어지고, 커마 2급처럼 분석 작업을 사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표 1에서 성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표에서 분석 작업에 있는 메뉴를 데이터에 있는 이 메뉴들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분석 작업 3번에 2번에 5.5점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중복 데이터 항목 제거 선택을 하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별, 생년월일, 열을 기준으로. 그럼 모두 선택 취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이렇게 하고 중복된 값을 제거해줘. 이렇게 하면 한 개의 중복된 값을 지워주고요. 여기 데이터에 있는 분석 작업에 해당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피벗 테이블 다음에 2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라고 나왔네요. 여기가 또 변경 상황이네요. 자, 표 1에서 이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부분합 기능을 사용해서 반별로 출석일의 평균을 계산한 후 성별별 성명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반이 동일한 경우에는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평균과 개수는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이거는 부분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분합이 나오면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2번 계산할 때 체크 해제. 일단은 정렬부터 합시다. 문제 데이터의 정렬.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다음 기준 추가. 반이 동일할 때 반이 동일한 경우 성별을 기준으로.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성별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오름차순 확인. 그러면 반을 기준으로, 믿음반 기준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믿음반, 소왕반, 온유반. 이렇게 됐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 했냐면, 부분합기는 반별로 출석일수의 평균을 계산한 후 성별별로 성명의 개수. 일단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의 부분합을 눌러서요. 뭘 기준으로? 반별로 출석일수의 평균. 그러면 평균, 그 다음에 출석일수 확인. 그러면 반별로 출석일수의 평균을 구했어요. 그쵸?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냐면 계산한 후 성별별로 성명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부분합을 눌러서요. 성별별로 개수, 평균이 아니라 개수. 뭐의 개수? 성별별로 성명의 개수. 성명.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첫 번째 값이 구해진 상태에서 두 번째 부분합을 하는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 해제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반에서 남학생의 수, 여학생의 수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문제대로 한 거예요. 그쵸?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하는 건 없었지만 이 분석 작업이 매크로로 같이 작업이 돼서 이렇게 자세하게 깊게 푸는 문제는 없었지만 2021년에는요. 이렇게 이 기능들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걸로 바뀌어서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반이 동일한 경우 성별을 기준으로 얘는 한번 열어보고 갑시다. 분석 작업 2번. 그쵸? 믿음반, 남여로. 이런 식으로 믿음반, 남여. 그쵸?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35점. 여기에 차트 문제에 이어서 프로시저가 나오고 이전에는 차트랑 프로시저가 끝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문제는 차트 문제는 동일하고 프로시저를 풀기 전에 매크로 문제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크로 문제가 이동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기타 작업 1번. 차트는요, 문제대로 하면 저렇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한 후 계열 순서를 변경하시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의 값만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중국의 값도 집어넣어야 돼요.
그쵸? 중국의 값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적용을 해줘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그럼 미국의 USD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추가를 해서 자, 뭐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미국의 환율이 들어가 있고 중국의 미국 USD 중국 CNY. 자, 그럼 추가를 합시다. 쓰겠습니다. 문제 어떻게 됐냐면 중국 CNY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의 데이터 값은 어떻게 된 거예요? 3월 14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월 14일 얘네들의 값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3월 14일 15일 16일 17일 확인 값이 들어갔고요. 그쵸? 병영 면제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크기를 10으로 지정하시오. 이거는요, 다른 문제를 상공회의소에서 이거 하다가 얘네들이 문제를 잘 못 바꿨네요. 그쵸? 중국에 해당하는 얘를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얘는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 2010이랑 조금 틀리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중국을 보조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174, 75 요거는 맞네요. 그쵸? 그리고 문제가 얘네들이 조금 잘못됐네요. 그쵸? 병영 면제 계열의 차트 종류 얘가 아니라 차이나를 변경한 후 미국의 이 세로 축이 값이요 어떻게 돼 있어요? 1115부터 1250까지잖아요. 그쵸? 세로 축을 더블 클릭해서 최소값이 1150 탭 최대값이 1250 그쵸? 주단위가 10 그쵸? 요렇게 되도록 그쵸? 그러면 차트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B2셀에 연결하여 표시하고 가로축 제목, 세로축 제목 이거는 얘네들이 지금 잘못 만들었는데 정신이 없네요. B2셀에 연결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범례가 위쪽으로 가고 여기 차트 제목 한율 미국 요거를 쓰는 건데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는 대로 해봅시다. 그림으로 만들면 되니까 디자인의 차트 요소에 축 제목에 기본 제목 그쵸? 그런데 얘는요 일단 써주고 환율 미국 USD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세로 쓰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텍스트 옵션으로 가세요. 텍스트의 얘의 맞춤을 세로 쓰기로 이렇게 바꿔주셔야죠. 그쵸?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 오른쪽으로는 중국 환율 CNY 이거 들어가겠네요. 그쵸? 뭐 하지 않겠습니다. 범례는요 위쪽으로 보냅시다.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를 위쪽으로 그쵸? 문제가 틀려서 그냥 문제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축 서식이 얘의 표식의 형식이 세모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쵸? 데이터 계열 서식 표식 옵션 표식으로 가서 표식 옵션에 얘가 삼각형으로 뭐 크기가 나와 있으면 바꿔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그쵸?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못했네요. 여기 지금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차트가 같고 그 다음에 보충형입니다. 여기는 2번부터 5번까지가 문제가 잘못됐네요. 그죠? 여기에
레이블을 추가를 하는데 3월 16일에 미국에 해당하는 환율만 들어가니까 디자인의 차트 요소 추가, 차트 레이블 아래쪽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세로 축 단위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이 상공회의소에서도 짜집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차트는 우리가 이전에 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금 형식이 2010이랑은 조금 틀리게 2010에서는 이 축 제목 집어넣을 때는 세로 제목으로 쓰면 됐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틀리고 형식들이 위치가 여기 레이블에서 찾는 게 아니라 차트 요소 추가해서 집어넣어주는, 그리고 하나의 메뉴를 선택을 하고 다른 값들로 수정해서 바꿔주는 이 부분이 조금 틀려졌네요. 그쵸? 이렇게 창을 띄워가지고 하는 거 감안해서 이것도 연습을 하시면 그렇게 뭐 어렵다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자, 기타 작업 2번이요. 매크로인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E6부터 L33 영역에 대하여 사용자 지정 표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만드는, 이거는 커마 리급 매크로 문제랑 비슷해졌어요. 그쵸?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 영문자, 대문자로 O로 표시, 셀 값이 0과 같은 경우 영문자, 대문자 X로 표시. 무슨 말이에요? 영역에 대하여 E6부터 어디? E6부터 L33까지 그러니까 얘가 1일 경우에 영문자 O로 표시하고 아닌 경우에 X로 표시하는 얘기예요. 그쵸?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개발 사용을 하고 성실종 그 다음 문제는 똑같고 쉽지 않네. 자, 요거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까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계산 작업에 나왔던 거랑.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0, 1이라고 쓰고 얘를요, 우리가 사용자 지정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주는 거니까 아까처럼 해볼까요? 얘가 는 0일 때 나는 5로 표시할 거야. 영어 5 세미콜론. 그리고 얘가 셀 값이 1일 때 5라고 써주고, 얘가 는 0일 때 나는 X라고 써줄 거야. 이렇게. 되네요. 그쵸? 아까처럼 하면 되네요. 표시 형식을. 어렵네. 이거 처음 하는 사람이 이거 공부를 하고 가셔야겠네요. 그쵸? 그냥, 이런 유형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면 매크로를 만들어서 합시다. 하나씩 합시다.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얘는 똑같죠?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했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쵸? 확인. 그 다음에 문제대로 E6부터 L33까지 선택을 하고 컨트롤 1을 눌러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셀 서식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쵸? 사용자 지정에 아까 우리가 했던 1이면 0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대괄호 열어서 는 1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5라고 써주고, 영어 대문자 5 세미콜론. 그 다음에 대괄호를 열고 는 0일 때 우리는 X를 써준다고 했어요. 엔터. 이거 바뀌었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표 밖에 클릭을 하시고요, 기록 중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B2C3 B2부터 C3에 개발도구 3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달아주고요.
여기에 서식 적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얘의 이름을 서식 적용 단추 1의 이름을 서식 적용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죠? 서식 적용 이렇게 해놓고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시는 이미 다 바뀌어가지고 바뀌지 않겠죠? 그쵸? 이렇게 뿅 누르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매크로가 해결이 됐고, 이거는 매크로의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시고 숙달이 된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가셔야겠네요. 그쵸? 조금 커마 2급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요, M6부터 M33 영역에 조건부 서식을 하는 건데요. 영역에 대하여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프 보기 매크로를 생성하시죠. 그러니까 매크로의 이름은 그래프 보기가 되는 거고,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으로 선택하고,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 최소값은 100분위수 20, 최대값은 100분위수 80으로 설정하시오.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설정하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표 밖에서요, 그대로 해봅시다. 매크로 기록. 그 다음에 어떤 거요? 그래프 보기 확인. 그 다음에 지정을 해줘야겠죠? 지정을 해주되,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에 어떤 거? 막대 모양은 노란색 그라데이션. 노란색이 또 없네. 기타 규칙에. 데이터 막대의 색깔을 노란색 데이터 막대 노란색 그라데이션을 주라고 했는데 그라데이션 채우기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 뭐라고 했어요? 최소값은 100분위수 20 최소값은 100분위수 20 문제대로 있네요. 최대값은 100분위수 80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문제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확인 이렇게 생기고요. 주의할 점은 뭐요? 여기서 뭐 다른 작업하면 안 되고 표 밖으로 나와서 우리는 기록 중지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어디? E2부터 F3 삽입에 E2부터 F3까지 그려 넣고 얘는 그래프 보기를 적용을 하시고 이름을 그래프 보기 똑같네요. 그쵸? 그래프 보기 띄어쓰기 구분해서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따로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따로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그냥 됐다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뿅 만들어주면 되니까 시간 없으니까 시험 볼 때는 시간 없으니까 한 번에 하실 때 제대로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틀린 문제 다 바꿔서 받고 마지막 프로시저 남았네요. 얘 빵 누르고 싶잖아요. 그쵸? 문제를 보기 전에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에 팡팡 요금 관리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폼 이름을 확인하자고 했죠? 팡팡 요금 관리점 쇼 보여줘. Alt Q.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팡팡 요금 관리를 누르면 폼이 뜨고요. 그쵸? 우리는 이 폼을 띄워놓고 문제를 보자고 했습니다. 팡팡 요금 관리 단추를 클릭하면 팡팡 요금 관리 폼이 나타났고 폼이 이니셜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구분 기본 요금 CMB 구분에 여기에 M6부터 M8까지 영역이 표시되고 그러면 M6부터 M8까지 뭐요? CMB 구분점 로우 소스는 요거고 보호자 동반은 OPTU가 초기 값으로 그러면 OPTU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OPTU는 true 값이 있어 이렇게 on, off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됐네요. 비주얼 베이스 켜서 모듈들은 다 닫고요.
폼 팡팡 요금 관리 폼을 띄우고 점점점을 누르자고 했습니다. 그쵸? 점점점을 누른 상태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문제에 주어진 CMB 구분점 로우 소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M6부터 N8 써주고 OPT 문제에 써있는 컨트롤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U OPT U의 값을 true로 값을 줘. true 이렇게 해주시고 삼각형 눌러보시면 제가 엄한 거 불렀나요? 제 정신이 없네요. 유저 폼이 클릭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유저 폼이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야죠. 그쵸? 여기다 써줘야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자 U에 체크가 돼 있고 OPT 무라고 해서 true라고 하면 여기에 체크가 되겠죠? 얘를 누르면 여기서 M3부터 얘의 값들이 들어가 있고 궁금하지 않아요? OPT 무는 true 뒤에 게 되네. 그쵸? 이게 이렇게 되나봐요.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얘의 값도 보여주고 OPT U에 불이 들어왔다가 OPT 무에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차례 된 거지. 그래서 무에 체크가 되는 거예요. 왜? 얘네 두 개는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안 써주면 제대로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되겠죠? Alt Q. 자, 문제 2번은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패스하세요. 문제 2번은 그냥 패스하시고 3번 보세요, 3번. 자, 비주얼 베이직에 어떻게 해요? 종료 버튼을 따당 눌렀을 때 어떻게 된다고?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단추를 클릭하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한 후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거랑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는 거랑 틀립니다. 얘는 뭐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메시지 박스는 뭘 써요? now 연월일 시간이니까 now라는 함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unload me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Alt Q. 그래서 팡팡 요금 관리를 눌렀을 때 종료를 누르면 이렇게 써지되 여기 틀렸네요. 그쵸? 문제는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타이틀까지 들어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써주시면 되겠지? 여기서 어떻게 써요? 메시지 박스에 컴마 우리는 액세스를 하면 이제 더 잘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쵸? VB yes no 버튼을 달 건지 안 달 건지 컴마 그 다음에 타이틀에 써주시면 되잖아요.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Alt Q.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종료 버튼을 눌러서 뿅 나오고 확인을 눌렀을 때 같이 닫히면 해결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을 저장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A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만 바뀐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매크로가 커말 1급에서는 간단한 매크로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냥 분석 작업에 해당하는 그 문제를 푸는 매크로가 나왔었는데 매크로 문제가 따로 나오면서 매크로의 데이터에 있는 이 분석 작업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매크로로 좀 바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1번 피벗 테이블 갖고 올 때 유형들이 어떤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 피벗 테이블 형식으로 갖고 와서 문제를 푸는 그 형식으로 바뀌었네요. 그쵸? 그리고 1번에 외부 데이터 문제가 없고 여기 피벗 테이블로 합쳐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 2번이 원래는 매크로였는데 그 부분이 그냥 분석 작업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문제를 풀게 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A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액세스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B형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버버 거려긴 했지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전부 다 2020년에 끝내셔야죠. 그쵸?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아니, 11월, 12월, 두 달 정도 남았네요. 그쵸?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런데 12월 달은 또 보름 전에 시험이 다 끝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신청도 빨리 하셔서 2010으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